2021년 올해 어떤 부동산이 뜰 것 같습니까? 바로 오피스텔인데요. 왜 오피스텔이 뜨는지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에 왜 오피스텔 시대가 오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2021년에는 오피스텔 시대가 열리는 이유 10가지입니다. 10가지. 10가지를 잘 기억해 두시면 공부가 되는 첫 번째,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4.6%입니다. 과거에 오피스텔이 배제됐던 이유가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배제됐던 이유가 취득세가 아파트에 비해서는 높았었는데 이제 거꾸로 된 거예요. 조정지역에서는 아파트는 보통 8에서 12%가 되는 반면에 오피스텔은 거의 절반, 상대적으로 말입니다. 절반 이하로. 과거에 4.6%면 굉장히 취득세가 높았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4.6%의 취득세는 굉장히 낮은 취득세율로, 무려 절반 가까이 낮은 이런 이제 취득세율로 다시 턴이 된 거죠. 이제 오피스텔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이 좀 많이 달라졌고요. 저 역시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오피스텔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데 가보면 오피스텔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있고 그런데 제일 먼저 팔리는 게, 여러분 가보셔요. 정말 현장에 오피스텔이 제일 먼저 나갑니다. 주택이 제일 나중에 팔리고, 그 정도로 이 취득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두 번째, 오피스텔 시대가 열리는 이유가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취득세가 무려 85% 깎아줍니다. 이게 대단한 건데요. 3억짜리 오피스텔 같은 거 하나 사면은요, 취득세가 한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1,500, 1,400, 1,500, 작은 것들은 1,000만 원, 1,500만 원 사이 나오는데, 거기에 85% 감면을 받으면 내가 내는 취득세금이 불과 150에서 30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여러분.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런 어떤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청약시의 주택수에서 배제가 됩니다. 배제가 돼요. 주택을 사시면 청약 자격이 어려워집니다. 청약 자격이 탈퇴가 되고 배제가 되죠. 그러나 오피스텔은 청약 시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피스텔 한 채를 갖고 있든 두 채를 갖고 있든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청약 홈페이지 여러분 가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청약하는 데 있어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따라서 자녀 명의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자녀들 앞으로 뭔가 투자를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주고 싶을 때는 오피스텔을 통해서 요즘에 많이들 사주고 있어요. 왜? 청약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네 번째, 오피스텔이 인기가 있는 것이 아파텔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아파트와 호텔의 합친 말인데요. 이제 건축 구조라든가 어떤 인테리어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호텔 이상으로요. 그래서 이제는 오피스텔 그러면 뭔가 사무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관점에서 이제 주거용이라고 하는 이제 관점으로 턴이 된 겁니다. 시각이 많이 변하고 있죠. 다섯 번째로는 이제 1, 2인 가구가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벌써 2018년만 하더라도요, 우리나라의 1, 2인 가구, 초소형 가구라 그러는데 이 비중이 2018년 기준입니다. 비중이 무려 51%예요, 전국이. 앞으로 2035년, 앞으로 한 14년 정도 남았는데요. 2035년 정도가 되면 서울인 경우에 세 가구 중에요, 중요합니다. 세 가구 중에 두 가구가 1인 가구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형주택에 대한 급상승인데, 이런 소형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아파트는 아니고요. 오피스텔뿐이 없는 거죠. 오피스텔이 이제 보통 1.5룸이나 2룸이 공급이 이제 되기 시작을 했죠.
여섯 번째는 아파트 가격 대비 굉장히 이제 오피스텔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아파트 전세 난민의 대체 수요가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서울에 웬만한 뭐 20평대 아파트 전세 들어가려고 하면 전세금만 하도 한 6억대 정도예요, 여러분.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투룸 정도 가려고 하면 전세가 2억대 중후반에서 비싸야 뭐 3억대 초반입니다. 넓은 것이.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값의 거의 절반 가격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아파트의 어떤 가격도 가격보다도 저렴하지만 또 전세금 역시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대비 현재 저평가돼 있어서 투자를 하실 때는 투자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를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을 사고 토지를 사고 상가를 살 때 마찬가지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은 미래에 오를 수 있는 이 어떤 상승 폭이에요.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피스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오피스텔은 도심의 중심, 도심이 있는 그런 곳에 많이 지어지는 건물입니다. 주거용인데요. 왜냐하면 교통이 좋고요. 이런 곳은 문화가 시설이 좋고 인프라가 좋고 직주 근접입니다. 여러분 최고 파워풀한 게 직주 근접인데요. 아무래도 오피스텔은 초소형 가구들이 살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분들이 많이 사시죠.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다는 겁니다. 20대, 30대, 40대 정도까지. 이런 분들이 이제 가장 원하는 게 직주 근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직주 근접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공급이 되는 오피스텔 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초소형 가구의 급증으로 인해서 직주 근접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맞춰서 요즘에 뭐 도심에 가보시면 역세권 소위 전철역 근처에 가보시면 오피스텔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만큼 공급이 늘어나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죠. 앞으로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거기에 맞춰서 공급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관점을 보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오피스텔의 공급을 무한정할 수가 없다는 거 하는 것이죠. 서울의 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아파트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뭐가 없죠, 여러분? 땅이 없어요. 토지가. 마찬가지입니다. 오피스텔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는 전세로 활용한 소액 투자가 좀 가능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가 불가능하죠. 아파트 살려고 하면 전세 끼고 살려고 해도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몇 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불과 뭐 1,000만 원, 적게는요, 많게는 3천만 원 정도면 지금도 투자가 가능한데요. 앞으로 이런 소액 어떤 갭 투자가 사실 2020년 말까지는 유행을 했었는데 2021년에 들어오면서 좀 많이 좀 변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소액 투자, 소액 갭 투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양가가 전세가를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분양가와 전세가가 이제 같아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무갭이라 그러죠. 갭이 없죠. 그래서 분양가로 내가 취득세만 내고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 넘으면서 이 분양 가격이 이제 급등하게 되죠. 급등의 이유는요, 토지 가격의 상승입니다. 인건비의 상승. 세 번째는 뭐예요? 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죠. 철근, 콘크리트. 그만큼 오피스텔이 하나 이렇게 지어졌으면 평당 이게 4천만 원 하던 것이 3년 전에 지금 이게 무려 평당 8천만 원까지 올랐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옆에다가 오피스텔을 또 하나 지을 때는 이 분양가가 같을 수가 있느냐?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분양가여서 3억에 분양을 했다면 여기 가서는 4억에 분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토지 가격이 올랐고요. 시행사 입장에서 두 번째 뭐가 올랐어요? 건축비가 올랐죠. 세 번째는요, 건축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필요해. 인건비가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액 투자, 갭 투자가 앞으로 소멸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액 투자가 지금 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도 얼마까지 지속이 될지 참 궁금한 부분이고요. 아홉 번째는 이 희소 가치가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해 줄 수 있는, 오피스텔을 공급해
해줄 수 있는 토지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이죠. 거기에 비해서는 수요는 항상 살아있다는 거고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분양 물량이 크게 이제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이런 그 수요 공급의 원칙을 잘 좀 판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마지막으로 10번째는 도심 내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이요. 한시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요. 공간이 필요합니다. 공간. 그 공간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공간을 땅을 말입니다.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서울 도심은 특히 서울 도심은 공급할 토지가 극히 지금 부족하다. 이런 부족한 것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에서 땅이 뚱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서울 면적이 툭 하고 넓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여러분은 꼭 좀 보셔야 되고요. 오피스에 대한 공급 부족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벌써 2017년 대비요. 2019년에만 보더라도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주거용 오피스에 대한 어떤 공급이 상당히 지금 문제점에 봉착해 있는 거고요. 수요에 비해서 그만큼 이런 공급이 적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 기본 원리,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죠. 이런 10가지의 사항들을 여러분 보시고 오피스 투자를 하실 때 잘 좀 검토를 해 보시면 좋고요. 이런 오피스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전략을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더라도 전략을 잘 못 짜면 실패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전략은요. 원룸 투자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룸은 이제 가격이 좀 싸고요. 좀 소형이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좀 적을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수익형에 초점을 맞춘 분들은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받는다거나 좀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연금식의 어떤 월세 복속이라 그러면 원룸 투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짧게 쥐고 있다가 좀 팔고 또 어떤 매매 가격의 차익을 노리는 분들은 최소한 투룸 이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투룸 이상. 그래서 투룸. 적어도 안 되면 1.5룸 정도 이상 가셔야 되고요. 큰 1.5룸 같은 거 말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이런 전략을 하시는 분들은 투룸 정도로 가시는 게 좋다라는 점이고요. 이런 걸 투자를 하실 때는 항상 전세 활용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전세 활용. 어떤 분들은 오피스텔을 다 월세로 생각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것이 월세가 수익률이 낮아요. 월세는 내가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고 대출 이자가 나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전세는 대출이 필요 없습니다. 전세는 대출 필요 없죠. 전세금으로 받아서 그 돈으로 내가 분양 잔금을 치르는 방식이죠. 따라서 이 전세 활용하시고요. 전세 활용하실 때 또 주의점이 뭔가 하면 전세도요.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40제곱미터 이하 이런 거 소형 주택이라 그래요. 세법상. 뭐가요?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정도면 투룸 정도면 다 4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런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는 개수에 상관없이 전세도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40제곱미터가 넘느냐 초과하느냐 미만이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노하우는 40제곱미터 이하로만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비과세가 합법입니다. 합법적인 이런 절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세 번째는 여유 자금이 좀 있으시다면 한 채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분산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역별로. 그래서 좀 여러 채를 좀 사서 예전에는 오피스텔을 10채, 100채 이렇게 사셨다는 얘기도 제가 듣는데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많이 할 수가 없죠. 그게 종부세 때문에 그래요. 종부세 때문에. 오피스텔을 지금 많이 하더라도 한 5채 정도, 6채 가면 맥스일 겁니다. 한 사람이. 왜냐면 9억 원에 걸려요. 9억 원에 기준시가로. 한 채당 1억 5천만 잡아도 그죠? 1억 5천에서 2억 정도만 기준시가 잡아도 5채면 벌써 1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4채, 5채 정도 사시면 적당한 어떤 크기이고요. 내가 갭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갭 1,000만 원 또 2,000만 원으로 내가 투자를 보통 하죠. 전세를 활용을 해서. 1,000만 원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서
투자를 해서 내가 어떤 3억짜리 분양가 3억짜리 오피스텔 하나 샀다. 근데 이게 이제 뭐 3억 2천이 됐다. 예? 뭐 3억 2천이 될 수도 있죠. 1년 후에. 예, 3억 2천이 되면 얼마 올랐어요? 2천만 원 올랐죠. 예, 투자금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투자금 딸랑 1,000만 원 투자했죠, 여러분. 1,000만 원은 1년 뒤에 몇 배가 된 거예요? 예, 2배 된 거죠. 예, 2배 된 거예요. 원금 1,000만 원 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가 소액 투자다 보니까 이 전체 내가 가져가는 수익은 작을 수가 있지만 뭐든지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예, 수익률을 보셔야 됩니다. 수익률. 수익률은 몇 프로예요? 100%입니다, 여러분. 100%죠. 예. 그래서 아파트가 과거에는 뭐 아파트가 내가 뭐 10억짜리 사가지고 14억 됐다. 예. 뭐 이거 해봐야 뭐 100%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40% 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액 투자의 장점은 수익률이 높은 반면에 투자 금액이 투자 수익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적을 수가 있는 이 문제는 이런 부분들을 늘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피스텔 투자가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를 사는 이유가 소액을 많이 사는 이유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수익률이. 투자 금액이 적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한 가지 좀 팁을 좀 알고 계시고요. 네 번째는 여유 자금이 좀 더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여유 자금이 더 있다. 그러면 한 10억 이상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통매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통매. 통매라고 하는 것은 뭐 10층짜리 오피스텔이 있다 그러면 뭐 2층, 3층 또는 4층 뭐 2개, 3개 층을 통매로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건물 전체를 전세를 활용해서 그 건물 전체를 내가 인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통매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저도 뭐 통매 같은 거 한두 개 나오면 제 단골 VIP 고객들한테 통매를 제가 정보를 드리는데 이 정보가 좀 있으셔야 됩니다. 예, 통매라고 하는 것은 통매를 냈는데 어느 그 통매 물건 중에서 한 채만 전세가 빠져나가도 통매로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통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축이 됐을 때 아무도 계약을 안 한 아주 깨끗한 그런 막 준공이 막 돼가지고 이제 월세 전세가 막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시행사에다가 건축주한테 딜을 걸어가지고 전체를 통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어렵지만 가끔 그런 물건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좀 알아보시면 오피스텔 투자가 굉장히 재미있고요. 흥미있는. 그래서 앞으로 2021년에는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아마 커질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분들께서 뭐 궁금하거나 재테크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02-798-7900으로 전화하시면 문의에 대한 답변을 아마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유튜브에 좋아요 또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 좋은 정보, 재테크 정보 또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